PM으로서 도메인, 산업군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도메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가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5가지 도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대표 똥곰입니다. 저는 현재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프로덕트 매니저입니다. 1년 반 전 제가 첫 이직을 했을 때 저는 소위 말해 네카라쿠베 당토라고 불리는 IT 회사들에 지원을 했었고 제가 지원했던 회사들에 모두 최종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인프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에게 서비스 기획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 커리어 멘토링을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특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에 재직하고 계시는 주니어분들과 멘토링을 진행하면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PM이 마케팅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카라쿠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런 회사에서 PM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PM으로서 도메인, 산업군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 고민을 요약해보면 현재 내가 있는 회사에서 PM의 역할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앞으로 넥스트 스텝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PM 커리어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고민이고요. 저 역시 주니어 때 비슷한 고민들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 라고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와의 커리어 멘토링에서 물어봐 주시는 위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공유드리고 어떻게 하면 프로덕트 매니저 커리어를 잘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1번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PM이 마케팅을 포함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카라쿠베는 다를 것 같은데 그런 회사에서 PM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PM으로서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PM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제가 정답을 내려드리기는 어렵지만요. 저는 주니어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롭게 자신의 영역을 탄탄하게 넓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신입공채로 입사해서 3년 이상 재직했던 첫 번째 회사에서도 저에게 유사한 이야기를 하셨던 경력직 PM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이렇게 마케팅과 운영성 일까지 같이 하진 않는데 이 회사는 근본이 IT 회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유독 제너럴리스트처럼 PM을 사용하는 것 같다. 라고요. 제가 있었던 첫 번째 회사는 전통적인 대기업으로 제가 IT 기획팀에 속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IT 회사의 PM과는 사뭇 달랐거든요. 프로덕트를 런칭하면 고투마켓 전략부터 실행, 운영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PM이 도맡아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PM의 역할 범위가 아니다 라는 생각보다는 내 프로덕트에 대한 마케팅을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 제가 이 프로덕트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큰데 저만큼 이 프로덕트의 성장을 위해서 1부터 100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은 모든 마케팅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내외부 브랜드,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다채널 마케팅, 신규 고객 획득을 위한 마케팅과 기존 유저의 리텐션을 위한 마케팅까지 다양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경험은 프로덕트 마케팅이라는 분야였죠. 그리고 내 고객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정량적인 설문조사나 NPS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직접 고객의 사용성을 관찰하고 유저 테스트와 인덱스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강의를 들어가면서 조사 방법을 설계했고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외부 리서치 업체와 계약하고 고객 조사에 품을 들였습니다. 돌아보면 이건 역시 현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저 리서치라는 영역이죠. 만약 제가 프로덕트 마케팅과 유저 리서치를 주도적으로 수행해본 경험 없이 제품을 런칭하고 모든 성장에 대한 활동을 다른 팀에게 외주했다면 저는 결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정량적인 경험이 3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원했던 회사들에 모두 합격했던 이유도
저의 정성적인 경험이 넓고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주니어라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케팅을 포함해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하실 때 더욱 느끼시겠지만 연차가 찰수록 도메인이나 영역이 좁아지고 업무 영역도 뾰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주니어 시절에 마케팅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필요하면 세일즈도 해보면서 다양한 경험에서 본인의 포텐셜을 발견하는 건 개인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PM으로서 도메인, 산업군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사실 분야에 따라서 PM의 역할은 정말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에 PM이라고 하면 유저 화면이 존재하는 프로덕트만 상상하시잖아요. 저는 현재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팀의 PM인데요. 그래서 어드민 페이지 등을 제외하고는 프론트 화면을 만들 일이 거의 없고 피그마도 거의 쓰지 않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나 퍼블리셔, UI 디자이너와도 협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즉, 도메인에 따라서 중요한 지표나 툴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도메인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덕트 매니저가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5가지 도메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커머스, 핀테크, 에드테크, 여행 숙박, 그리고 소셜 네트워킹 도메인입니다. 커머스 도메인의 경우에는 직매입과 오픈마켓이라는 사업 구조가 있고 거기서 상품 관리와 결제, 추천 시스템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굴러가게 하는 정산이라는 인터널 프로덕트의 중요성도 큽니다. 저도 평소 고객으로서 이커머스를 사용할 때는 크게 정산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카운터 파트너로서 정산팀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 그 규모가 커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커머스 도메인에는 필연적으로 물류 도메인이 붙게 됩니다. 배송 방식에 따라서 이커머스 플랫폼이 직접 배송까지 하는 1P 물류, 타사의 물류 체인을 활용하는 3P 물류, 해외에서 배송하는 직구, 주문하고 한두 시간 내에 배송하는 퀵커머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20년차 시니어 PM분이 예전에 해주신 말이 있는데요. 핀테크와 더불어 가장 진입장벽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메인이 물류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품이 정해진 시간 동안 움직여야 배송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비즈니스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계약관계나 법적 사항으로 인한 제약도 많고요. 어렵긴 하지만 SCM 전문 학과나 자격증도 있는 만큼 한번 진입하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도메인이 바로 물류 도메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이 살 수 없는 게 바로 돈이죠. 금융은 그 범위가 넓은 만큼 IT 업계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정말 많은 도메인입니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 송금, 오픈뱅킹 같은 페이먼트 쪽은 물론이고요. 전통적인 은행에서도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증권, 대출, 자산관리, 보험, 카드 같은 돈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프로덕트화 되니까요. 핀테크 도메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책과 법적 규제에 따라서 프로덕트 방향이 많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보안도 필수적이죠. 그만큼 회사의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느리거나 보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덕트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신뢰성일 테니까요. 또 데이터 관점에서는 핀테크는 동시에 오가는 트래픽이 가장 높은 도메인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주식 거래하는 걸 생각해보면 하루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래가 실시간으로 오고 가잖아요. 이 거래량은 이커머스나 패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구매 건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일 테니까요. 유저가 많이 모이는 플랫폼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대표적으로는 직접 서비스와 제품을 팔 수도 있겠고 타사의 거래를 중개하며 입점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해서 광고 매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광고는 구조상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유저 규모가 뒷받침된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구글의 전체 수익 중 광고 수익이 약 77%입니다. 연간 총수익 3,073억 달러 중에 2,378억이 광고로 인한 수익이었죠. 에드테크는 광고주가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도메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빅데이터, 초개인화로 타겟팅형 광고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면서 그만큼 에드테크 도메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고 머신러닝 같은 테크에 위한 프로덕트라는 점에서 진입장벽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기술이나 솔루션도 빠르게 변화하는 편이죠.
만약 에드테크 도메인이 더 궁금하시다면 몰로코 웹사이트나 에드익스체인저라는 사이트에서 최신 뉴스나 트렌드, 실제 성공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행과 숙박,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도메인이 있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할 때 아고다나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요. 국내에서는 마이리얼 트립이나 트리플 같은 여행 서비스, 그리고 여기 어때 같은 숙박 전문 서비스도 있죠. 사실상 OTA는 물건이 오가지 않는 커머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이나 물류가 필요하지 않는 커머스죠. 세부적으로는 사용자 플랫폼팀, 숙박업체 파트너팀, 결제 및 정산, 그리고 추천팀이 있습니다. 여행 숙박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여행 상품을 검색할 때는 내 검색 기록이 남아서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시크릿 창을 열어서 검색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해진 물건을 판매하는 커머스의 경우는 사용자 경험과 정서상 신규 고객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요. 여행과 숙박의 경우에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개념이 존재해서 그런지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유동적인 가격 정책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소셜 네트워킹 도메인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틱톡,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들이죠. 플랫폼마다 쇼폼 영상, 24시간 내 사라지는 사진 공유, 혹은 텍스트 위주의 소통 등 소통 방식에 따라서 플랫폼의 정체성이 나뉘어 있는 편입니다. 몇 년 전에는 오디오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클럽하우스가 잠시 핫했던 것도 생각나네요. 클럽하우스가 반짝 인기를 얻고 결국 트래픽이 빠르게 소멸된 것을 생각해보면 소셜 네트워크 도메인은 결국 사람이 콘텐츠인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기 사용자를 빠르게 확보하고 리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 이탈은 곧 콘텐츠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링크드인 같은 소셜 네트워킹 도메인에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정서적으로 연결한다는 고유의 비전이 있는 도메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PM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도메인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대표적인 도메인 5가지에 대한 오늘 이 내용은 광나래님의 신간, 제품을 성공시키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비밀이라는 책을 일부 발췌해서 여기에 제 생각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소개해보았습니다. 인터뷰 형식으로 업계 전문가 9인의 실무 노하우와 구체적인 경험담까지 실려 있어서 특히 어떤 도메인과 산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PM분들에게 실전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PM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은 주니어 PM분에게도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요. OKR 설정, 로드맵 설정과 우선순위 결정 같은 실전 팁부터 초보 PM을 위한 용어 사전까지 다양한 개념들을 한데 모아 소개합니다. 저도 PM과 관련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어왔는데요. 이론부터 실무 경험담까지 모두 들어있는 책은 정말 흔치 않아서 특히 주니어와 미드레벨의 PM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길벗 출판사와 함께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이 책이 읽고 싶은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고 설문 폼에 응답을 제출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총 3분께 오늘 소개한 책 제품을 성공시키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비밀을 전자책으로 발송해드리려고 해요. 좋은 책을 소개하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희 채널의 작은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연차가 차고 점차 시니어 PM을 향해 가면서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며 했던 고민들과 그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막연하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일하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이 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한 책 제품을 성공시키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비밀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주니어일 때 다양한 인풋을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시기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돌아보면 매일 퇴근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었던 1년차에서 4년차의 시기가 저의 성장 곡선이 가장 두드러지게 가팔랐던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도 성장과 커리어에 대한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곰대표 똥곰이었습니다.